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대항 요건에서 대항력 지금까지 다 본 거예요. 상당히 양이 많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여기는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매매 대금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어. 무슨 대금? 경매 대금. 경매가 됐을 때 경매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때 어떻게 배당받냐 이 말이죠. 그 배당 받으려면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라고 확정일자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 소액임차인이다. 소액임차인. 알겠지? 그럼 지금부터 이제 먼저 우선 변제를 보고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를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각 대금이 나오죠. 이 매각 대금이 나오면 매각 대금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배당의 순서가 되느냐? 첫 번째요, 저당권 실행 비용이요. 저당권 실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최우선 변제권. 네 번째요, 당해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 당해세요. 다섯 번째요, 우선 변제권. 이렇게. 그래서 우선 변제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매각대금 이렇게 가지고 이 순서대로 지금요,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최우선 변제가 있고 여기 우선 변제가 있죠. 다르죠 지금. 여기서 최우선 변제는 소액 임차인 이 말이죠. 소액 적은 것이요. 그런데 여기 우선 변제는 이제 소액 임차를 받고 난 다음에 당해세 있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 이때 우선 변제는 뭐냐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요, 전저당권 등기 날짜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죠. 전세권이 있으면 전세권의 등기 날짜하고요, 여기 임차권이죠. 임차권은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확정일자 날짜하고요, 이런 것을 뭐라 해서 비교해서 우선한다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 우선하고 최우선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이런 방, 뭘 가지고 설명하면 제일 빠르냐? 지하철 가지고 설명하면 그냥 빨라. 지하철에 있죠, 자리가 한 자리 남아있어. 그건 지금요, 여기서요, 지금요, 한 10명이요, 지금 우리 좀 몰려 들어가. 그러면 한 자리 남았는데 누가 먼저 앉아요? 가방 먼저 던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뒷사람보다 먼저 가방 던진 사람이죠. 빠른 사람, 늦은 사람. 누구보다 빠른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빠른 거예요? 뒷사람보다 빠른 거예요? 뒷사람보다 빠른, 그걸 우선 변제라고 해요. 최우선은요, 최우선은 경로우도색이요. 경로우도색 보면 아무리요, 지하철에 사람이 많이 있어도요, 노약자석에는 누가 앉아 안 앉아? 안 앉아요. 제일 늦게 탄 할머니가 앉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걸 최우선이라고 그래요. 최우선은요, 이미 지금 지하철 안에 빽빽하게 사람이 다 서 있죠. 먼저 앞에 있는 사람보다, 앞에 탄 사람보다 더 먼저 앉는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요, 자리가 지금 하나 비어 있어요. 그럼 내 앞에는 누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누구보다 빨라요? 후순위, 뒤에 있는 사람보다 빨리. 그럼 좀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죠? 그래서 채권자보다 먼저 이 말이에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그러니까 내가 저당권이 1번이고 전세권이 2번이면 누가 먼저 받는다? 저당권이 먼저. 후순위 전세권보다 먼저. 채권자보다 먼저. 그걸 뭐라 한다?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뭐죠? 이 세상 누구보다도 먼저. 알겠죠? 그걸 최우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요, 제일 먼저 이걸 빼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저당권자들이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를 하나 알 수 있죠?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이것은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이고요. 여기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은 뭐예요? 이것은 물권이죠. 원래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그런데요, 물권이 우선하는데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여기서 의미가 있어.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다. 원칙은 물권이 우선하는데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다. 됐죠 지금? 자,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정리를 잠깐 이렇게 해본다 이런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이제요? 자, 우선 변제권요, 경매나 공매 딱 줄고, 경매나 공매예요. 매매 안 된다고 지금 105번 얘기했어. 그 다음에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그 다음에 2번요, 확정일자분은 동그라미 1년 단위로 만들고요, 이건 폐쇄한 것은요 20년간 보존해야 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 1년 단위로 만든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 알죠? 20년간 보존하고요. 3번 여러분요, 임대차 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죠. 봐봐요. 예전에는요, 임차인, 봐봐. 우리가 여러분, 이 건물이, 지금 이거 상가 건물이, 이게, 아니면 개인 한 상가거든요. 이게 이 상가 건물이요. 세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요, 이 집이 지금 도대체 얼마나 대출받았는지 하는 것은 등본 떼보면 되지만, 임차인이 몇 명 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다 어떻게 내가 일일이 봐요? 그럼 내가 여기 건물에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가면 이 내용을 좀 알고 싶단 말이죠. 도대체 등기부에는 이 건물 가치를 또 물어보니까 100억이라는데 등기부에는 70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등기부상으로 근저당권이요. 그런데 나머지 30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가서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상가는 세무서, 그 다음에 주택은요, 그럼 각 동사무소 가가지고 좀 내 정보를 좀 알고 싶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지금 여기 임대차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집에 이미 지금 살고 있는 거, 지금 학원은 이미 있는 거잖아요. 이 학원이 연장을 하고 싶어, 계약을요. 연장을 하고 싶은데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잖아요. 등기부 등본을 떼봤어요. 그럼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있는 거 임차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임차인은요, 자기가 이해 당사자죠? 이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이 직접 가가지고 열람해 달라고, 좀 이것 좀 알아봐 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임차권 정보 제공이라고 그래. 여기 보면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 이런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현재 임차인은요,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 임대인의 동의.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가 두 개였어. 하나는 이해관계 있는 사, 지금 임대차 계약 체결하려고 하는 자 두 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에 다 돼 있어. 알겠죠? 한 장이에요. 그러면 우선 배제권 발생 시기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 우선 배제권, 여기 지금 우리가 최우선 보는 게 아니죠. 지금 우선 변제를 보고 있죠. 이 우선 변제에서 저당권, 근저당권자가 먼저인지 임차인지 먼저인지 그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등기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죠? 임차인은 등기하는 게 아니죠. 전입 신고를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비교를 또 해. 아까 말했죠. 같은 날짜 누가 빨라? 저당권이 빠르고. 그러면 확정일자도요, 그날이에요. 확정일자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기는 그날부터 효력이 있어. 그날. 그러니까요, 대항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같은 날이다. 그럼 누가 빨라요? 확정일자가 빨라. 만약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누가 빨라요? 대항력이 빨라.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확정일자하고 등기는 언제부터? 그날부터. 대항력은 언제부터? 그 다음날부터.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그 그림 지금 나와 있죠? 그림 있으니까 그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보죠. 그림 그대로. 여기 지금 아까 우리 했죠?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를 받고 플러스 전입신고를 해. 전입신고하면 여기서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겨. 그럼 여러분요, 이 대항력하고요, 여기 확정일자를 또 비교를 해. 확정일자요. 그러면 여기서 우선 배제권이 나와. 우선 배제권이 언제다? 이게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보죠. 2월 1일, 여기 확정일자 2월 1일 9시죠. 여기는요, 2월 1일 그 다음날 9시.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같은 날이죠? 같은 날이면 누가 우선해요? 확정일자가 우선해. 그 다음날 확정일자는 누가 우선해요? 대항력이 우선. 이거 지금 머리에 잘 안 돼요? 알겠죠? 여기 보면 여기는요, 2월 2일 몇 시다? 0시. 여기도 2월 2일 0시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 1번 봐봐. 1번 누가 빨라요? 같은 날 누가 빨라? 확정일자. 그 다음날 누가 빨라? 대항력 아니에요. 같은 날 확정일자, 그 다음날 확정일자라니까. 여기 써줄게. 같은 날, 알겠죠? 같은 날, 그 다음날, 이렇게. 알겠죠? 같은 날 누가 빨라? 확정일자. 그 다음날 누가 빨라? 대항력. 그럼 어떻게 한다? 봐. 우선 배제권이 그러면 언제 우선 배제권이냐? 이 두 개를 비교해. 비교해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늦은 날. 여기는 어디가 더 늦어요? 대항력이죠? 대항력이니까 언제? 2월 2일 0시. 대항력 날짜 기준으로. 어디가 더 늦어요? 확정일자. 언제요? 2월 2일 9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요, 이것은 우리가 암기하죠. 어떻게 된다? 일단, 대항력과 우선 확정일자를 비교해가지고 늦은 날을 기준으로.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온다?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받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한 경우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발생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대항력. 맞죠? 같은 날이면 대항력 발생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우선 변제는. 그 다음날 확정일자를 한 경우는 확정일자 일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이걸 보고 이제 읽는 거죠 지금.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대항력 발생과 동일하게 우선 배제권이 발생한다. 됐죠? 자, 두 번째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받고 그 다음날 확정일자라는 경우는 확정일자 일과 동일하게 우선 배제권이 발생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럼 거기 한번 이제 봐봐요. 1번 나왔죠. 우선 배제권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1번이 같은 날이죠. 그 다음날은요 확정일자 받은 날부터 이렇게.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 말로 하니까. 그래서 항상 말로 하니까 어때요? 뭐를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뭐를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 다음날. 뭐를 생각하면 돼? 그 다음날. 알죠? 같은 날이냐 그 다음날. 그것만 딱 하면 돼. 같은 날 그러면은 대항력이 늦어. 그럼 그 다음날 확정일자가 늦어. 왜? 확정일자는 그 다음날 9시고 대항력은 그 다음날 빵시니까. 알겠죠? 자, 5번 봐봐요. 채권 양수인이 줄거 임차권과 분리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 그러면 줄거 우선 배제권 없어. 왜 없죠? 봐봐. 이 말이 뭐냐 이거잖아요. 갑하고 이렇게 있으면 을이 있으면요. 우리 보증금 1억이 있는데요. 이 보증금 1억 원을 우리로부터 이 병이 임차권을 양도받는 게 아니고 보증금만 양도받다. 보증금만 임차권이 아니고 보증금만. 그러면 이 사람이 대신 을이 이제 갑의 집에요. 전입신고를 하고 알겠죠? 확정일자를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임차인의 지위를 넘겨받은 게 아니고 뭘 넘겨받았다? 채권만 넘겨받았다. 그래서 이 집이 경매가 됐다. 이 사람이 그럼 법원에다가 우선 변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그걸 얘기해 이제. 우리가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대항 요건 전입신고가 돼 있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양수인은 임차인이 아니죠. 전입신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계약서가 있어 없어? 없죠. 확정일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봐봐 거기 뭐라 그랬죠? 채권만 양수하면 우선 배제권을 승계 안 된다. 그런데 6번 별에 아직 시험 안 나와서 아마 곧 나올 거예요.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줄과 계약으로 그러면 양수한 범위 내에서 승계. 무슨 말이냐? 우리 여러분요 전세자금 대출, 임대차 보증금 대출 세주 안 해죠? 은행 세주죠. 그랬는데 그 집이 경매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요 은행이요 그 보증금 대출해진 걸 은행이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임차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니까 은행이 임차인이 받을 돈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었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원은 은행에서 가압류 들어오면 귀찮으니까 공탁을 또 시켜. 그럼 뭐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 규정이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임차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3천만 원, 은행으로부터 5천을 대출받아서 8천의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는데 그 집이 경매가 돼. 그런데 이 사람이 8천을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은행이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8천만 원 중에서 은행이 빌려준 돈이 얼마예요? 5천이죠. 이 5천만 원은 내가 직접 받겠다. 그래서 이 임차인한테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을 해. 그래가지고 은행이 직접 그것을 법원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방금 얘기했죠. 채권만 양수하면 된다. 안 되는데 되는 놈이 하나가 있다. 누구다? 은행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죠.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승계할 수 있다. 7번은요. 임차인이 우선 배제권 행사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우선 배제권 행사했다 이 말은 그러면 돈은 이제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선 배제권 행사에서 제1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해도 그 다음에 줄고 제2경매 절차에서 나머지를 배당받을 수 없다. 그럼 그 옆에 있는 거 지금 네모 4개 돼 있죠? 거기를 동그라미 해봐. 전체를 동그라미 그림하고 다 글씨하고 네모 옆에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것을 봐봐. 이렇게 동그라미 하든지 뭐 네모라든지 해보라고 했어요? 했어?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봐봐.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되죠. 경매등에서 임차인이 배당받는단 말이면 뜻을 알아야지. 내가요 갑의 건물에 을이 있죠. 을이 보증금 1억을 주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했다 이 말이죠. 항상 우리가 지금 배당받냐 못 받냐 하는 것은 언제 얘기한다? 경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집이 지금 경매가 됐다면 경매가 딱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임차인이요 배당 요구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배당 요구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우선변제권을 우선변제로 돈 달라고 법원에다가 내가 임차인인데 나 이 집 경매됐으니까 나 돈 받아야 되겠으니까 내 돈 보증금 1억이니까 경매대금에서 1억 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1억 주세요. 그걸 배당 요구라고 그래. 배당 요구란 말이 무슨 말이죠? 뭘 달라는 거야? 뭘 달라고? 보증금 반환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런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언제 반환하죠? 언제?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언제 반환해?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 주죠. 끝나요. 오케이. 봐봐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했는데 5월 1일날 경매가 됐어. 5월 1일날. 그럼 원래 나는 10월 1일까지 살 수도 있지만 집주인이 바뀌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의제기해서 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매가 되니까 이 사람이 보증금 반환 청구했다, 배당 요구를 했다 이 말은 나 그냥 나갈래요. 돈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나 나갈래요. 그럼 언제다? 이 배당 요구란 말이 임대차 해지 통고다 이 말이죠. 해지. 나 나갈래요. 나 나가고 싶어요. 이 말이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 나갈래요. 그건 임대차 해지했다 이 말 아니에요. 됐죠 지금? 그러니까요. 해지 통고니까요. 배당 요구는. 그럼 임대차가 해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죠. 근데 보증금을 언제 주죠? 보증금을 언제 줘? 그냥 줘? 보증금 반환은 언제 한다? 가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을 을이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해요? 을은 목적물을 뭐를 하고? 인도. 갑은 보증금을 뭐라고? 반환하죠. 근데 이 반환은 지금 경매가 됐으니까 법원이 보증금을 반환하죠? 그걸 뭐다? 배당금 준다고 하죠. 배당금.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려면 자기가 임차인은 집을 돌려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 즉 배당금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을 받으려면 주택을 뭘 해야 돼? 인도해야 된다. 인도. 거기 한번 봐봐요. 배당 요구는 뭐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보증금 반환은 언제다? 임대차가 종료해야 된다. 즉 배당 요구는 다른 말로 임대차 해지를 한다는 말이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따라서 배당을 받으려면 임차 목적물을 뭘 해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인도. 자 그럼 봐. 다시 이제 봐요. 그러니까요. 제1경매절차에서 내가 배당 요구를 했어. 제1경매에서 배당 요구. 그럼 배당 요구는 임대차가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임차인이다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돈을 다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배당 참가를 했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1,000만 원이 부족.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보면 뭐라 되냐?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 참가를 했는데 돈을 못 받죠 다. 나머지 돈을 받을 때까지 임차인으로서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 지금 우리가 배당 요구는 아까 뭐라고 했죠? 임대차 해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류상으로는 더 이상 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계약서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 경매에서 아까 말했죠. 두 번째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내가 누가 돼야 돼? 임차인이고 뭐가 있어야 돼? 전입신고가 돼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제1차 경매에서 배당 요구하는 것은 임대차가 해지가 됐죠. 나는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다? 아니죠. 아닌데 배당금을 다 못 받았으니까, 보증금을 다 못 받았으니까 법에 의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차인으로서 인정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 없어? 없죠. 전입신고가 있어 없어? 이제는 없죠.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경매에서는 경매 대금에서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돈을 받아요? 그러면 제2차 경매가 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락을 받은 사람이 나한테 집을 돌려달라고 하면 내가 경락을 받았으니까 내 집 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임차인이 못 받은 1,000만 원을 대신 주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은요 1,0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준다 안 비워준다? 안 비워준다. 그러니까 경락받은 사람은 그걸 잘 생각을 해가지고 경매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이 사람이 2차 경매에서 이 건물이 1억이라고 생각을 해도 1억 원의 경매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얼마에 들어가야 돼? 9천만 원에 들어가야죠. 9천만 원에. 9천만 원 들어가지고 얼마를 아껴놨다가 1,000만 원을 남겨놨다가 임차인한테 1,000만 원을 주고 너 나가라고 하고 내가 그 집에 이사를 들어와야 되겠죠. 내 말 지금 이해되셨죠?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배당 순서를 봐봐요. 최우선 변제 먼저 하고 우선 변제 먼저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배당 요구할 때 니은이 중요해. 니은. 그럼 봐봐요. 우리가 경매할 때 배당 받을 때 봐봐. 순서가요. 갑이 있고 여기가 A가요. A가 임차인이야. 임차인 여기서요 6천만 원. 여기요 을이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1억. 그럼 임차인 이렇게 있고 여기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쓰면 여기 A, B, C 이렇게요. 여기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있어요. 확정일자가 있는데 이 사람 6천만 원. 여기 이 사람이요 6천만 원. 여기 이 사람이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인데 1억. 여기는요 가압류요. 여기는요 임차인이요 확정일자가 돼 있어요. 점심신고 돼 있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 건물이 1억 6천에 경매가 됐어요. 1억 6천에 경매 대금이. 그럼 어떻게 되냐? 저당권 1번이죠. 1번이가 얼마가 들어가죠? 1억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머지가 얼마 남아요? 6천 남죠? 6천은 가압류가 6천을 가져갔느냐? 자기 6천이니까 못 받아가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압류나 가압류는 뭘 하냐? 압류나 가압류는 압류나 가압류 하냐? 채권, 돈 받을 거 있을 때 채권을 압류나 가압류해. 이러면 채권자는요, 아무리 많아도 순서가 있다겠어, 없다겠어. 채권은 순서가 없다고. 먼저 돈 빌려줬다고 해서 먼저 받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압류나 가압류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순서가 똑같아. 순서가 똑같으니까 이 사람이 먼저고 이 사람이 후순위가 그게 아니고 둘 다 똑같이 2번이에요. 그럼 둘 다 똑같이 2번인데 돈은 얼마밖에 없어? 6천. 근데 받을 돈은 두 개 합하면 얼마요? 1억 2천이죠? 1억 2천이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에 비례해서 나누어 가져야 돼, 둘이. 그러니까요, 지금 6천이니까 원래는 B가 다 받아가야 될 것 같은데 얼마씩 나누어 갖는다? 3천만 원씩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뭐죠?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 다음 사람하고는 순서가 평등하니까 채권에게 비례해서 나누어 갖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3천에게 해봐. 여기 3천에게 해봐. 이거 6천이고 그럼 2대1이죠. 그럼 나머지 돈 6천이죠. 6천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 가져가고? 4천을 가져가고 이 사람 얼마 가져가고? 2천을 가져간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 돈 많으니까 많이 받아가고 돈이 적으니까 적게 받아가고. 그러니까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 다음 순위하고는 어떻게 한다? 순서가 뭐다? 평등하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와 무슨 관계다? 평등 배당 관계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요 9번은요 배당 요구 채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기억 봐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우선 배당권이 있다 없다? 없어. 원칙적으로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우리는 전세권이라냐? 전세라든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요 등기부에 보증금이 얼마나 하는 게 다 나와 있죠. 등기부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경매가 되잖아요. 그럼 경매가 되면 다 없어지죠. 없어지면은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당연히 배당을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니까 임차인은 임대인하고 두 사람 사이만 있는 거잖아요. 등기부에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얼마를 빌렸는지 얼마를 보증금이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차인은 어떻게 한다? 경매가 되면 법원에다가 나도 있다. 나도 더 있으니까 돈 달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줘야 돼. 그 소리를 지르는 걸 좀 뭐라고 한다? 배당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은 배당 요구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법원에다가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만이 돈을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배당 요구 채권이요. 배당 요구를 하자면 우선 변제 안 되고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 동그라미 우리가요 나중에 좀 이따 배워.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등기가 돼 있단 말은 아까 말했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배당해 준다 그랬죠. 그런데 이 임차권도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누구나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등기부한 때 보면 알 수 있어 몰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돼가지고 공개가 된 경우는 당연히 그만큼은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뭐란다? 당연 배당이다 이렇게요. 그래서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로 강제 경매를 해요. 무슨 말이냐 이거요. 원래 그러면 임차인은 뭐라고 했죠?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배당 요구. 그런데 봐봐. 이 임차인이요. 갑의 건물에 을이 이렇게 있는데 을이 갑이 돈을 배당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보증금을 안 주니까 이 사람이 보증금 달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판결문이 나오죠. 이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해. 이 판결문에 의한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판결문에서 경매를 청구했다 이 말이죠. 그럼 임차인이 이 집을 왜 경매했겠어? 이 집을 경매해가지고 거기서 뭘 받으려고? 돈을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임차인은 원래 무조건 배당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경매가 되면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해준다고 했죠. 그런데요, 임차인이 경매를 직접 청구했다 이 말은 자기는 그 건물을 경매해서 그 건물의 경매 득임에서 돈을 받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청구할 때는 배당 요구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매 청구 자체가 뭐를 한 것이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해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기한 판결로 강제 경매를 신청하죠. 배당 요구가 없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니은요, 배당 요구는 임대차 해지 통고에 해당하죠. 따라서 임차 주택을 양수인에게 동그라미 인도를 해야 보증금 인도를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0번은 뭐죠? 10번 봐봐요. 여러분 이제 10번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요 A가요 저당권이에요. B가 전세권이에요. C가요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때는 돈 갚을라죠? 돈 안 갚죠? 그럼 저당권은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냥 등기부 들고 집행법원에 가가지고 경매를 청구하면 돼요. 바로. 여기 전세권도요. 뭐가 되어 있다? 등기가 딱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가서 경매 청구하면 돼요. 그런데 임차인권은요. 임차권은 원래 뭐가 없어요? 경매권이 없어요. 경매권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갑의 건물에 을이요, 전세권이 있고, 전세권 등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죠?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갑은 을한테 뭐를 해야 돼요? 전세금을 반환해야죠, 전세금을. 을은 갑한테 이 집 목적물이죠? 목적물을 인도해야 돼, 인도라고 말소 등기 서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돼. 그래서 이 을이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 전세금 다 하겠다는 전세금을 안 줘. 안 준다고 해서 무조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집을 빼야 돼. 집을 먼저 빼가지고 갑한테 줘. 그 다음에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갑한테 또 줘야 돼. 이걸 말한다? 반대 의무를 이행한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했는데 갑이요 전세금을 안 줘. 먼저 이렇게 했는데 전세금을 안 줘. 그걸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때 3번으로 뭐란다? 경매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경매를. 전세권은요. 그런데 임차권 자체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경매가 없으니 경매를 청구를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제기하면 뭐가 나와? 판결문이 나와. 이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임차권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해. 만약에 임차권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면 마찬가지로 임차인도 물건을 반환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반대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임차권 자체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들어간다. 임차인은 그 집에서 살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이사를 가서 경매를 청구해야 돼.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에 살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 알겠죠? 그 집에서 살면서 경매를 청구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지금 여기처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경매 신청 시 줄과 반대 의무의 이행을. 반대 의무의 이행이 뭐죠? 임차 목적물 인도죠. 인도를 집행개시 뭐죠? 경매죠. 경매의 요건으로 본다 안 본다. 어떻게 한다? 그 집에서 살면서 말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을 반대 의무의 이행을. 그래서요,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아니한다. 그 말은 그 집에서 살면서 경매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하고요. 시험에 잘 나와 법조문이에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요. 최우선 변제란 말이 이제 우리가 지금 우선 변제를 했죠.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우선 변제는요, 오늘 주택임대차위원회, 거기 아직 시험 안 났어.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동그라미 둔다. 둔다 해도 동그라미 하고, 둘 수 있다 X. 둘 수 있다 X. 뭐라 간다? 둔다. 뭐라 간다? 둔다. 알겠죠? 1번.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줄과 경매 신청 등기 전 대항 요건 줄과 반드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거기다 써. 확정일자 X.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요, 갖춘 임차는 보증금중 일정액 줄거. 줄궜어요? 보증금중 일정액 줄궜어? 그 다음에요,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줄거. 이런 봐봐. 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우선한다고 그랬죠?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우선한다고 그랬죠? 최우선은요,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지하철 안에 빽빽이 들어가 있는 손님들보다도 먼저 늦게 온 할머니가 의자에 앉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담보권자보다도 우선 이 말이죠. 그래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그럼 여기서 보증금융 일정이라고 돼 있죠? 보증금융 일정이 뭐냐? 그 밑에 박스 봐봐. 서울시에는 얼마죠? 서울시는 얼마? 1억 1000. 1억 1000 이하는 얼마까지? 1억 1000 이하는 최대 얼마까지? 최대 3700까지 돈을 준다 이 말이죠. 봐봐요.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사는데 보증금이 3000이에요. 3000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이 경매가 됐어요. 그럼 나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3700까지? 보증금이 3000인데 어떻게 3700을 받겠어요? 내 보증금 중에서 최대 3700까지 먼저 받는다 이 말이죠. 제일 먼저. 왜냐하면 임차인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라도 있어야 어디 가서 또 월세방이라도 급하게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얼마니 간에 관계없이 그 보증금 내에서 최대 3700까지, 그러니까 4000만 원이면 얼마까지? 3700까지. 3000이면 얼마까지? 3000까지. 알겠죠? 1억 1000이면 얼마까지? 3700까지. 아시겠죠? 그것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증금중 일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1억 1000 중에서 이 말이죠. 보증금중 1억 1000 중에서 최대 3700까지 일정액이죠. 아무리 많아도 3700을 넘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일정하다 일정액. 그래서 보증금중 일정액이란 말의 뜻은 1억 1000 중에서 1억 1000 이하는 얼마까지 최대? 3700까지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밑에 봐봐요. 과밀 억제 권역이 어디냐? 인천시하고 경기도. 특히 여러분 남양주시는 다 아니죠. 남양주시는 어디죠? 저기 어디요? 다산이라든가 평내, 호평이라든가 화도도 들어가나요? 여러분 공법책에 봐봐. 공법 나한테 묻지 말고 공법책에 나와. 과밀 억제 권역. 알겠죠? 여기 어디야? 여기 있죠? 옆에 도시 하나 있죠? 어디? 아니 다산 말고 또 어디 있어? 별내. 알겠죠? 이런 데는 과밀 억제 권역일 거예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아니단 말이죠. 그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사람이 서 있으면 다니면 될 땅 차지하는 면적이 촘촘하다는 거예요? 넓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숨쉬기가 어렵다. 한 사람이 기침하면 다 감기 걸린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걸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그러니까 과밀 억제 권역에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에 편의는 있을지 몰라도 여유로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과밀 억제 권역은 경기도 대부분하고요. 어디가 들어가요? 인천시. 경기도하고 인천시가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누구 들어왔다? 세종시, 그 다음에 용인시, 화성시가 여기 들어왔어. 처음으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직 심 안 났어 우리. 이게 지금 작년에 바뀌고 난 다음에 아직 안 났단 말이죠. 지금 뭐가 들어왔어? 세종시, 화성시, 용인시가 들어왔다. 그게 얼마죠? 1억 3400이단 말이죠. 1억 3400. 서울시는 얼마죠? 1억 1000에다가 3700.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화성시, 용인시, 그 다음에 세종시. 얼마다? 1억에다가 3400. 그 다음에 광역시죠. 광역시는 어디를 빼고 인천광역시를 빼. 인천은 어디로 가? 과밀 억제 권역으로 가. 그래서 인천 빼고 광역시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그 다음에 울산이죠. 거기하고 안산, 김포, 광주, 파주. 안산, 김포, 광주, 파주. 옛날에는 용인이 밑에 있었는데 위로 승진했어.
용인이 승진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화성시는 낙하산이야. 처음으로 들어왔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요, 광역시하고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가 어디죠? 운정지구 있잖아. 파주 운정. 거기 때문에, 파주 운정지구 때문에 여기 들어왔단 말이죠. 파주 운정은 어디하고 똑같아요? 파주 운정은 실질적으로 어디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일산 있죠? 일산 거기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냐? 일산은 과밀역적권으로 들어왔어. 과밀역적권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파주 일산 바로 옆에가 뭐죠? 운정 신도시 있잖아요. 거기가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6천에서 얼마까지? 2천까지. 나머지 지역은 다 어디? 나머지는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남항주도 화도 옆에 화도 그거 뭐라 하죠? 거기보다 화도 거기를 뭐라 해요 보통? 마석이죠. 마석도 그 시골 들어간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디에 들어간다? 맨 끝으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건 아닌데 어디로 본다? 공법책에 보면 나와. 과밀역적권이야. 알겠죠? 거기 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나머지는 다 기타 지역이야. 뭐 경북 포항시, 알죠? 강원도 삼척 도계 이렇게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다 어디로 들어간다? 기타 지역. 5천에서 얼마까지? 1,700까지. 다시 암기해야 되겠죠? 1억 1,000, 1억. 그 다음에 6천, 5천. 다시 1억 1,000, 1억, 6천, 5천. 얼마? 3,700, 3,400, 2,000, 1,700.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죠? 두 가지가 중요해. 하나는 과밀역적권역하고 세종시하고 화성시하고 화성 동탄이 알죠? 화성시하고 용인이 들어가죠. 용인.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디 가죠? 그 다음에 광역시죠? 광역시하고 지금 어디 들어간다?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옛날에 용인인데 용인이 위로 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안산, 김포, 맨 끝에 파주. 알겠죠? 안산, 김포, 파주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충금 중 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요.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그 다음에 줄고 기존 채권을 해소하려는 데 주된 목적?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요,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꼭 그 집이 경매될 것 같아. 그러면요, 3,700이라도 뽑아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내가 네 집에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계약서를 써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실제로 그래서 잠을 잔다 안 잔다? 안 자. 그리고 그 집에서 경매되면은 최소한 얼마나도 빼오려고? 3,700이라도 빼오려고.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알겠죠? 임차인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이 말. 자, 3번은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둘 다 무슨 뭐다?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면 배당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당연히 뭐가 된다? 배당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우리 아까 말했죠? 우선 변제하고 차우선 변제는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 봐봐. 내가요 5천만 원을 돈을 받는데 5천만 원. 이 집이 땅이요, 땅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경매가 되면 따로따로 배당 경매 대금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는 얼마 나온다? 여기서는 1억이 나오고 여기서는 2억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6천만 원 받아야 되겠죠? 이 6천을 받을 때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대지하고 건물의 경매 대금 전체에서 돈을 받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공동저당에서는 동시에 배당받을 때는 매각 대금의 비례해서 받는단 말이죠. 6천을 내가 받아야 되죠. 6천. 여기서 얼마를 받는다? 4천을 받고 여기를 얼마 받는다? 2천을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6천을 받아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저당권에서 공동저당이라는 게 나와. 거기서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 뭐냐면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돈을 받아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배당 요구 채권,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받을 경우 대지와 건물의 경매 대가의 비례 줄고 대지와 건물의 경매 대가의 비례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보증금융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어디서 정한다?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 동그라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에 뭐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렇게.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는 심의만 해. 여러분 주택임대차위원회가 뭐냐? 그것은 소액 임차인이 얼마인가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심의만 하고 모든 것은 어디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해. 대통령령으로. 알겠죠? 그렇게 본다. 자, 이제 다 됐죠 이제?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번 봐봐요.
임차권 등기명령 이제 아주 간단해. 이것이요, 봐봐.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옛날에는 95%가 똑같았는데 지금은 80% 정도가 똑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우리가 봐봐. 대항 요건하고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 나오죠.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똑같다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확 줄어들어. 그러니까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아직까지 두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거의 대부분 몇 문제만 나왔다, 꼭 한 문제만 나왔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뭐를 보느냐?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되어 있죠. 여기를 봐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이요, 1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했다 이 말이죠. 확정일자. 그래서 언제까지요? 6월 1일까지 계약을 했어. 기간이 만료가 됐어. 만료가 됐는데 지금 보증금을 안 줘. 보증금을 안 줘.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안 줘.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이사 갈 수 있어 없어? 이사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전출해버리면 어떻게 돼? 전출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니까. 이사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신청해. 그래서 7월 1일날 뭘 한다? 등기를 해. 등기하면 이제는 어떻게 한다? 이사를 가도 돼. 이사를 가도 돼. 등기하면.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딱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내가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맨 끝에 한번 봐봐. 우리가 우선 변제, 차우선 변제, 대항력이 있으려면 등기를 하든지, 등기가 없으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있든지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됐죠. 그러니까요, 굳이요, 확정일자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사 가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봐봐요. 그러면 등기를 딱 했으면 만약에 1월 1일부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1월 1일부터 있었다. 그럼 이것이 그대로 쭉 연결돼, 쭉 연결되고, 중간에 이때는 안 했단 말이야. 안 했는데, 친구를 믿고 안 했는데 친구가 돈을 안 줘. 근데 친구 집이 곧 경매일지 모르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이제 했다면 이제 그러면 이 언제부터? 등기는 그날부터예요.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부터인데, 알겠죠? 등기는 언제부터? 그날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하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하고, 그 다음에 하고 소액일 때는 최우선 변제가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생기는 거예요. 새롭게 안 했을 때는. 그런데 기존에 전입신고하고 대항력이 확정일자가 있다? 그러면 기존의 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등기에도. 그 다음에 전출해도 되고, 또 임차권 등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요,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당연히 배당을 해요? 당연히 배당한다,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배당을 해준다 이 말이죠. 당연히요. 당연히 또 배당을 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뭐를 하느냐? 보증금 반환과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왜 했어? 왜? 보증금을 주니까 안 주니까?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했잖아요.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될 때는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돼. 등기 말소를 청구. 먼저 보증금. 그러니까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디에다가 신청하는가? 어디에다가? 그래서 어디에다 신청하냐?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다가 청구해. 지방법원에다가. 반드시 키워드가 뭐냐? 보증금을 반환 안 할 때. 기간이 끝났는데 안 해. 기간 끝나기 전에는 절대 안 돼.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줘.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다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다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봐요. 이 건물이 3층이야. 3층짜리 건물인데 2층에서 을이 살다가 보증금을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서 이사를 갔어. 2층에 살다가 을이. 그런데요, 이 2층에 이 임차권 등기가 7월 1일 날 됐는데 8월 1일 날 A라는 사람이 서울시인데 6천만 원 보증금에 들어왔어. 6천만 원 보증금에. 소액이죠. 임차권 등기가 된 다음에 8월 1일 날 들어왔죠. 이 사람은 아무리 소액이어도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이미 한 집에 이미 이 2층 집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 안 주니까 등기하고 나갔는데 집주인이 그걸 딱 숨기고 다른 사람을 또 임차인을 또 들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 방에 소액 임차인이 몇 명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2명.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사람.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최우선은 안 되는데 우선 변제하는데 우선 변제. 왜요? 이 사람이 1번이고 이 사람이 몇 번이다?
2번으로 우선 변제를 되는데 최우선 변제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요죠 임차권 등기 명령 이것은 봐봐. 이것은 상가 임대차선 공부하네. 상가 임대차도 똑같아. 상가고 주택이 똑같아. 임차권 등기 명령은 똑같다고.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갑의 건물 어디 난다? 임차 주택 소재지 줄고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죠? 우리 시험에는 임차 주택 소재지라고 나오지 않고 우리 시험은 임대인의 주소지라고 나와서 임대인의 주소지 또는 임차인의 주소지. 그럼 큰일 나.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1번 임대차가 끝난 후 동남에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동남에 못한 보증금을 못 받아. 이 두 가지 요건가 필요 충분이야. 그러니까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안 돼.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안 돼. 반환받지 못해야 돼. 둘 다. 2번요 그럼 임차인을 대위하여 금융기관 박스 이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금융기관요 금융기관도 금융기관 박스 있죠? 여기 봐봐. 임차인을 대하여 금융기관 등도 신청이 가능해. 그러나 금융기관 등은 줄고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차 해지를 못해. 이 말하고 두 개 완전히 달라. 임차인을 대위하여 금융기관 등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차인은요 뭐를 못한다? 아니요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차 해지를 못한다. 무슨 말이냐? 자 봐봐. 여러분 그 전번 시간에 했었나? 우선 변제가요? 우선 변제 저 앞에 있었구나. 그럼 우선 변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 금융기관은요 임차인이 받을 보증금 중에서 자기가 대출해준 보증금은 채권 뭐를 받아서 채권 양도를 받아서 자기가 직접 법원에다가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를 해야지. 임차인이 기간이 남았는데 임차인이 중간에 배당 요구를 해야 임차인이 받을 돈 중에서 이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임차인이 자기는 더 살고 싶어. 왜? 아직 기간이 1년 6개월이 남았으니까. 자기가 임차인으로 이사 와가지고 중간에 경매가 됐는데 자기는 더 살고 싶어. 1번이니까.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경매를 누가 받든 말든 나는 관심 있어 없어? 없죠. 대항해서 그냥 살면 되죠. 그 돈으로 다른 데 가가지고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방 구하려고 하면 복잡할 것 같고 갑자기 집값도 오르고 그래서 이 돈은 택도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년 동안 버티면서 살면 낫죠. 그럼 자기는요 살겠다는 거죠. 배당 안 받고. 그런데요 금융기관이요 임차인을 대위해가지고 임대차를 해지하고 보증금을 배당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봐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예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을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뭘 한다? 보증금 반환 못 받았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못 받으니까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사를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임차인이 그냥 이사 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손해볼 수 있죠? 금융기관이 돈을 못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금융기관이 자신의 권리를 보전시키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임차인한테도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왜? 등기해 놓으면 임차인이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고 이사해도 임차인의 권리가 보존되고 임차인의 권리가 보존되니까 금융기관도 돈 받을 가능성이 있고 없고 있고 그래서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뭐는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뭐는 못한다? 해지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명확하게 하라 이 말이죠. 중요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봐요. 임차권 등기 비용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하죠. 왜요? 임대인이 돈 안 줘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1번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왜요? 이미 뭐가 돼 있으니까? 등기되어 있으니까.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한다.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떻게 한다?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 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왜 했다? 보증금을 주지 않으니까. 3번은요. 대항 요건 상실해도 다른 말로 하면 전출 신고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뭐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1월 1일 밑에 봐봐. 이미 대항력이 있죠. 등기에도 그대로 과거 것이 그대로 유지되죠. 그럼 1월 1일 대항력이 없었어. 적립신고를 안 했어.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했어. 그러면 7월 1일부터 새로운 대항력, 새로운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맨 왼쪽이에요. 맨 왼쪽에 2층이죠. 그럼 지금 2층이요. 거기 병이요. 8월 1일 날 소액 임차인이죠.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는 더 이상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주 중요해. 최우선 뭐는 된다? 우선 변제 순서대로 우선 변제는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임대차의 존속기간 봐봐. 여러분요, 임대차는요, 기간은 몇 년이다? 기간은 2년인데요.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다.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죠. 그럼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봐. 2년으로 본다. 만약에 봐봐요. 만약에 봐봐. 만약에 1년으로 했다. 1년으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차인. 임차인하고 여기 임대인 있죠? 임차인은 1년을 주장을 해야 돼요? 2년을 주장해야 돼요? 1년을 주장해야 돼? 2년을 주장해야 돼? 만약에 1년으로 계약했어. 봐봐. 1년은 몇 년 미하죠? 2년 이하죠? 2년 이하는 몇 년이다? 2년으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요, 기간을 2년으로 해야 되는데 1년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2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둘 다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임대는요, 1년 살고 나가야 돼요? 2년 살고 나가야 돼요? 임대는 둘 다 안 돼. 둘 다. 임대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이게 문제죠. 임차인을 너무 보호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차인을 너무 보호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고 임대인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됐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이면 2년으로 본다. 만약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선택권이 전혀 없다. 자, 묵시적 갱신이란 건 뭐죠? 법정 갱신이죠.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가 끝나기요 6개월에서 임대인은요 2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고 해야지. 너 나가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임차인은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나간다든지 산다든지 말을 해야지. 그런데 두 사람 다 아무 말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전과 동일한 조건, 전과 동일한 조건이란 말은 2년 전에 임대차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예를 들어서 전기료요. 전기료는 임대인이 내기로 했고요. 수도세는요, 수도세는요, 임차인이 내기로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합의했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데 문제는 뭐죠? 예전에는요, 기간을 몇 년 했다? 2년으로, 뭐죠? 기간을 예를 들어서, 3년으로 했다. 3년으로 기간을 정했다. 이 말이죠. 기간이 끝났어. 3년으로 정해가지고. 우리 봐봐. 주택임대차는 3년으로 기간을 정하면 몇 년으로 되는 거죠? 몇 년으로 돼? 3년으로 주택임대차 3년으로 계약을 했어. 그럼 몇 년이 되냐고, 기간이. 3년이 되는 거죠. 2년 미만으로 했을 때만 2년으로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 1년으로 했을 때는 2년이 되는데, 2년으로 하면 2년 되고, 3년으로 하면 3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면, 전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옛날엔 3년이었죠? 근데 이번에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는 거예요. 2년으로. 3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전하고 똑같은데, 기간만큼만 몇 년을 본다? 2년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럼 다시요. 임차인은 그러면 2년 살아야 돼? 중간에 나갈 수 있어? 임차인은 2년을 살 수도 있고 중간에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임차인이요, 나 나갈래 이렇게 얘기하죠. 해지 통고.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어. 해지 통과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면 끝나는 거야. 계약이 정식적으로 계약이 끝나. 그러니까 봐봐요. 그 보통 집주인들이 멍청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2년 됐죠. 2년 3년 살았죠. 3년 살고 지금 법정 갱신되어서 다시 원래는 몇 년을 살아야 되죠? 2년 살 수 있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 할 수 있어. 그 임차인이 중간에 여기 있어요. 나 나갈래. 그래가지고 3개월이 지나면 이제 모든 임대차가 끝나. 자동적으로. 그러면 집주인이 뭐라 하냐? 원래 2년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너 나가니까 너가 중개 수수료 부담해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 절대로 말이 안 돼요. 왜요? 임대차 기간이 법정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과할 수 있어. 해지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끝나. 그 말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한번 이제 자, 법정 갱신요.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임차인은 1개월.
아무 말이 없죠. 그 다음에 중력 줄거 이기연체를 하면 안 돼. 이기연체가 없어야 돼. 상가에는 이 말이 없는데요, 주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법정갱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2달 이상 연체한 적이 없어야 돼. 존속기가 몇 년이다? 2년 동그라미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은 동그라미 거기다가 임차인 언제든지 줄고 몇 개월? 3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면 안 돼. 3개월이에요. 맨 끝에요, 임대인의 해지 통보는 절대로 없어. 임대인은 오직 누구만 있다? 임차인만. 그럼 임차인은요, 임대인은요, 임차인 입만 보는 거예요. 임차인 입만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라 가는지, 간다는 건지 안 간다는 건지. 알겠죠? 그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로 나 나갈래 그러면 3년 있다 끝나는 거예요. 3개월 있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어. 몇 개월, 몇 년까지 살 수 있다? 2년을 더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임대차가 끝난 경우 끝났죠? 그냥 끝난 경우 끝난 동그라미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차는요,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뭐한 걸로 봐? 존속하는 것으로 봐. 그러니까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죠? 그러면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알겠죠? 언제까지? 보증금 받을 때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차임 증액 증감이죠. 증감. 차임 증감인데 봐봐요. 청구권 앞에 무슨 말 있어? 증액 감액이란 말 있죠? 증액 감액이란 말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해요. 형성권.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청구권이란 말 앞에 뭐가 있어? 매수, 증감, 분할, 소멸. 다시 청구권 말 앞에 무슨 말 있어?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형성권이다. 그래서 원래는 법조문이 뭐냐?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감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증액했을 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증액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이 말이죠.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하죠. 그래도 증액하면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임차인의 동의 없이 차임이 증액이 돼버려요. 그런데 봐봐요. 차임이 증액이 되는데 얼마를 넘을 수 없다? 5%를 넘을 수가 없어요. 얼마? 5%를 넘을 수 없다 이 말이죠. 합의로 증액하거나 종료 후 줄고 합의로 증액, 종료 후 재계약, 옆에 줄고 제한 없이 증액이 가능해. 제한 없이. 그런데 원래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0분의 1. 그럼 20분의 1 거기 동그라미 해봐. 20분의 1이 얼마다? 5%예요. 5%. 그러니까 1억이면 얼마? 보증금 500만 원. 100만 원의 월세면 얼마? 5만 원을 증액할 수 없어. 봐봐. 여러분요, 우리가 차임 증액할 때는 얼마를 증액할 수 없다고? 5%죠? 여기 한번 봐봐요. 2010년이요. 2010년. 그럼 여기서 보증금 1억에다가 월세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냐? 1년이 지나야 돼. 2010년 1월 1일이죠? 그럼 여기서 어떡한다? 2011년 1월 한 10일 정도. 그러니까 1년이 지나야 돼. 지난 상태에서 1억에 대해서 얼마를 더 올릴 수 있다? 500%니까 100만 원에 대해서 얼마? 5만 원. 5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또 그러면 한번 올렸죠. 2011년 1월 10일. 그럼 1년에는 또 증액을 못해. 언제 증액해야 돼요? 2012년 1월 한 13일 날 이렇게 해야죠. 1년 지나서. 1년 이내는 못하니까. 또 얼마다? 1억에서 이제 1억 500이죠? 1억 500에 대한 몇 퍼센트다? 5%. 105만 원에 대해서 얼마? 5% 이렇게 올리는 거. 5%만 더 증액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것은 기간이 계속 이어질 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계약이 끝났어. 이제 딱 끝났어. 3년 계약했는데 딱 끝났어. 계약이 끝나고 나서 3년 전에 계약했으면 이제 끝났죠? 재계약을 하려고. 재계약할 때는 자기 멋대로 올릴 수 있어. 알겠죠? 그런데 상대방이요, 합의. 상대방을 하냐? 야, 이게 옆집에는 월세가 많은데 우리는 너무 낮죠. 그래서 좀 올려달라니까 임차인이 맨 처음에 안 된다고 그러죠? 임대인이 맨날 볼 때마다 뭐라고 그래? 좀 올려줘. 이렇게 얘기해. 귀찮아 죽겠어. 알았어. 그만 좀 아른 소리 해. 올려줄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합의로 올려주면은 5%를 초과해서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올려주면 돼? 그랬더니 20만 원 더 올려달래. 원래는 100만 원이면 얼마를 올려야 되죠? 5만 원을 올려야 되잖아요. 5%니까 20만 원을 올려달래. 그러면 20만 원을 증액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어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을 봐봐요. 여러분,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이라고 되어 있나요?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이라고 되어 있어? 자, 이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증금 1억 중에서 1억
1억 중에서 6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 자기 멋대로 전환 못해요. 알겠죠? 6천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내 멋대로 전환 못한다. 거기 봐봐요. 어디 했죠? 연 1할이야. 연이 뭐죠? 연은 몇 개월의 연이라고 하죠? 연 그러면 누구 욕한 게 아니에요. 연은 몇 개월이다? 12개월이죠. 그럼 연 몇 퍼센트다? 1할이죠? 1할이면 얼마예요? 1할 6천에 대한 1할은 얼마? 1할이란 말 몰라? 10%죠? 10%가 얼마? 600이죠. 600에서 12개월로 나눠지. 왜? 월세는 달달이 되니까. 그럼 12개월 내면 얼마죠? 월 얼마예요? 월 얼마? 50만 원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월 50만 원, 6천만 원을요, 월 50만 원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니야? 맞죠? 절대로 넘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고요. 이게 하나야. 이게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하든지 연 1할 또는 뭐라고 돼 있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기준금리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1.5인지 모르겠네. 1.5. 알죠? 1.5%. 여러분 어디 보면 되면 노트북 핸드폰 한번 쳐봐. 지금 기준금리 한번 쳐봐. 얼마인가? 기준금리. 손가락 빠른 사람이 빨리 쳐봐. 가까이 하다 보면요, 어디 치다 보면요, 빠른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저는요, 지금도 독수리 치는데요, 열받을 때 한두 번이 아니야. 쳤는데, 쳤는데 영어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알겠죠? 뭐라고 돼 있어? 기준금리 왜 얼마나 더 있어? 아니, 기준금리라고 치면 안 나와요? 아, 많이 올랐네. 자, 1.75. 작년 초기에는 1.25인가?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지금 1.75죠? 1.75. 자, 그럼 봐, 이제. 1.75 기준금리에 3.5%를 더해. 그럼 1.7에 3.5를 더하면 얼마죠? 3.5를 더하면 5.25죠? 5.25잖아요. 3.5로 더하면. 그럼 얼마예요? 5.25 아니에요. 5.25%. 여기는 10%를 하니까 600이가 나왔는데 5.25 하면 5%니까 300밖에 안 나오잖아요. 300 좀 넘는데 그냥 300이잖아. 5니까. 그러면 월 25만 원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50만 원하고 월 25만 원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어디가 더 낮죠? 25가 더 낫죠? 그럼 25만 원을 넘지 않게끔 월세를 받아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6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2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20만 원 받는 건데 초과만 하면 되니까 26만 원 받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만약에 26만 원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만 원이 초과됐죠? 나중에 다 계약 임대차가 종료되면 다 반환해야 돼. 초과한 것은 무조건 다 반환해야 돼. 법에 나와서 무조건 반환하라고. 알겠죠? 초과해서 받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 나왔죠? 연 1할이나 기준금리 1.75에 얼마나 돼? 3.5를 더한 비율이란 말이 뭐야? 3.5를 더해서 비율은 뭐야? 곱하라 이 말 아니에요. 6천에다가. 무슨 이해됐죠 지금? 아니 여기 좀 봐봐. 알았다는 겨 몰랐다는 겨?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높은 쪽 낮은 쪽? 낮은 쪽.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처음부터 계약할 때 중간에 월세를 전하지 말고 처음부터 계약할 때 월세를 많이 받아버리는 게 낫겠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서민을 보호한 것 같은데 집주인 입장에서 집주인도 뭐 짱구예요? 한 번은 속죠, 두 번은 안 속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약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한 번 매운맛에 왔죠 집주인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요 1,000만 원에 20만 원 받아야 되는데요 1,500에다가 아예 그냥 올려가지고 30만 원 받아버리니까 훨씬 임차인이 더 이익이요 손해요? 손해가 돼버리죠. 그 다음부터는. 알겠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법이 잘 돼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 자, 그럼 4번 봐봐.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했다.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해서 지급했다. 초과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어. 법에 딱 나와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봐봐. 7번은 뭐냐면 여기 갑에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을 사실로 배우자. 여러분 사실혼 배우자로 돼 있어요? 여기 봐봐. 을이 사실혼 배우잖아요.
여기가 갑이고 사실은 배우자잖아요. 사실은 배우자가 누구예요? 동거 중이죠. 혼인할 의사를 있는데 혼인신고가 안 된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혼인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애들 때문에 못한다거나, 알죠? 뭐 재산 문제라든가, 알죠? 그로 인해서 뭐 세금이 많이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둘이 부부로 살고 있는데 신고만 하자는 걸 뭐라 한다? 사실혼이라고 그래.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 무조건 사실혼은 지금 이제 옛날 외국은 사실혼 배우자를 그냥 뭐로 봐줘요? 그냥 부부하고 똑같이 봐주는데 우리나라는 좀 희한하게 돼. 예, 알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제도가 많이 바뀌어. 전번에 언제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는 자기 남편하고 부부처럼 사는데 혼인신고가 안 되는데 뭐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누가 이의를 제기에 올려놨던데 아마 그것은 앞으로 이제 제도가 바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혼인할 의사가 있어가지고 혼인신고를 했어. 이걸 부부라고 그래요. 알겠죠? 혼인할 의사는 있는데 신고만 안 됐어요. 이걸 사실혼 배우자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알겠죠? 여기까지는 법이 보호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실혼 배우자도 아마요 법률상 배우자의 수준으로 이제 지위를 올려줄 거예요. 법에서요. 지금 계속 다투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죠? 혼인할 의사가 없고 혼인 신고도 안 돼 있어. 신고도 안 되는 것들이 매일 뒤집어진다. 매일 이걸 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첩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나 첩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가끔이요 이것은 한다. 이것은 문제가 돼. 안 돼. 이걸 뭐라 한다. 이걸 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럼 여러분요 전혀 법적 성질이 번쩍하다.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요 남자고 여자하고요 그 가정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요 누가 뭐 좋아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요. 그러면은 무조건 내가 첩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건 무식하면 극치예요. 그건 첩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애인일 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는 비난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구별을 잘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는요 뭐다? 여기는 지금 뭐예요? 사실혼이죠. 사실혼 배우자인데 을하고 사실혼 배우자 A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둘이 살고 있는데 을이 사망했어. 보증금 3천만 원에 살고 있는데 월세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월세가 2달간 밀렸어. 2달간 연체가 됐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죽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떡한다? 이 돈을 그러면 누가 가질 것인가? 임대차에 관한 것이요. 다른 거 절대 안 돼. 사실혼 배우자는 지금 여기는 임대차에 관한 거, 월세에 관한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혼 배우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요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돼. 상속인이 있냐 없냐? 없다 그러면요 A가 다 갖는 거예요. 얼마 빼고 3천에서 2달간 200만 원 빼고 2,800. 알겠죠? 그런데 상속인이 있다? 있으면 어떻게 된다? 상속인이 있으면 가정공동생활. 가정공동생활에서 상속인이 을하고 사실혼 배우자고 그 아들내미가 같이 셋이 사느냐 이 말이죠. 가정공동생활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져. 가정공동생활을 한다? 그러면요 상속인이 다 가져가. 상속인이. 사실혼 배우자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알았죠?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있는데 아들내미 있는데 다른 데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 A하고 상속인 병하고 몇 촌? 2촌 이내. 2촌 이내 상속인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상속을 해요. 그러니까 2촌이요 아들내미가 자식이 10명 있어요. 난리가 나죠. 알죠? 10명에다 자기까지 하면 몇 명? 11명이죠? 11명이 2,800만 원 가지고 나눠 갖는 거예요. 알겠죠? 얼마씩이요? 280만 원,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눠 갖는다고. 그러니까요 같이 살더라도 자식이 있는 놈하고 살아야 돼? 없는 놈하고 살아야 돼? 없는 놈하고 살아야 되겠죠?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요 설령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살면 큰일 나. 같이 살면. 알겠죠? 죽기 전에 어떻게 한다? 발로 차가지고 내 보내야 돼. 그래야지 부산갈 차비라도 몇 푼 건지지. 그렇지 않으면 친정 집에도 못 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사실혼 배우자.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알겠죠? 그래서요 준다는 것도 아니고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자요 봐봐요. 질적인자권 생겨져 상속인이죠? 상속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없다. 사실혼 배우자가 다 가져. 뭘 갖느냐? 모든 재산이 아니에요. 임대차에 관한 것만 갖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두 번째, 가정공동생활을 상속인이 하고 있다? 상속인이 단독이야. 가장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다? 몇 촌이다? 2촌 동그라미. 우리 시험에 몇 촌 났다? 원래 우리가요 혼인신고가 됐으면 상속은 4촌까지 상속이 되거든요. 재산 상속은. 여기는 몇 촌이죠? 2촌이에요. 잘못해서 4촌 하면 안 돼. 그래서 4촌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여기는 몇 촌까지다? 2촌까지다 이 말이야. 2촌. 자 그럼 8번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죠. 이게 법조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 이게 시험이 안 났어 우리. 이것이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또 있어. 그래서요 이 두 개가 다 똑같아. 법조의 내용이 똑같이 돼 있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만 한 번만 쓰는데 몇 가지만 지금 써놨어요. 나중에 법조에 나오면 보면 시험에 나올 것도 없어. 뭐 법조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냐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요 최대한 문제가 만약에 나왔을 때 최대한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지금 써놓은 거란 말이죠. 저점은 한 10개 넘어요. 알겠죠? 1번 범법에 적용받는 범법이 뭐죠?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적용받는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한법률 줄거 구조공단 이런 말 하면 안 돼. 지방법원에 둔다 그러면 큰일 나. 법률 구조공단에도 이런 보면 여기 법률 구조공단 딱 치면 다 나와. 거의 시마다 하나씩 있어. 알겠죠? 아마 여기는 구리하고 남양주는 같이 하나 뒀을 거예요. 법률 구조공단. 그래서 법률 구조공단 딱 보면 밖에 유리창에다 써놨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근데 이번에 상가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상가, 주택하고 상가 아메리카노 상가 건물하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분쟁조정위원회. 처리 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60일 이내에 하고 30일 범위 내에 연장하고 조정이 이제 성립됐어? 그럼 조정이 성립되면 그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조정안을 통지해 주죠. 7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줄거 서면으로 표시해야 돼. 서면으로. 며칠 이내에 7일. 그래서 이제 법률 구조공단에서 두 사람이 이제 문제가 막 되죠. 언제 문제가 되죠? 봐봐. 내가 벽지 발랐는데 돈 안 준다는 거예요. 비가 새는데 수선을 안 해줘. 나한테 하라고. 보일러가 터지는데 안 해줘. 나한테 하라고. 그럼 내가 남의 집 보일러 내가 새로 사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요 나는 분명히 잘 관리하고 해외여행 갔다 왔단 말이죠. 그런데 해외여행 갔다 온 다음에 너무나 때 아닌 최대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원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예상치 못한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방에 있는 보일러가 터졌다 이 말이죠. 이걸 누가 수리할 것인가. 둘이 싸워. 너가 집을 잘 만들지, 너가 보일러 좀 틀어놓고 가지 왜 다 껐어, 이렇게 하면서 둘이 싸운단 말이죠. 이것을 만약에 재판으로 해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을 해. 이것 좀 해달라고, 어떻게 조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들이 그래서 조정위원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조정을 했단 말이죠. 조정안을 딱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두 사람한테 통지를 해줘. 그러면 일주일 이내에 대답을 해줘야 돼. 서면으로 예스다 노다.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으면은 뭐한 걸 본다? 조정안을 뭐한 걸 봐? 거절한 거 봐.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건 봐봐. 아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가 국비로 해가지고 보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정위원들한테 돈 줘가면서 조정을 해놨는데 강제로 조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신청을 해. 이것 좀 우리 좀 해주세요. 당사자가 신청을 한다고.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어.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을 해야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말 하지 않아 이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왜? 내가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 싫어요, 나 그냥 재판할래요,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신청해놓고 조정안을 해가지고 돈 들여서 조정을 해놨더니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가만히 있어버려. 그러면 조정안은 뭐한 걸로 본다고 돼 있어? 거부한다고 봐. 이럴 거면 이걸 왜 만드냐고. 이것을 아니 이걸 왜 만들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거부한 것이 아니고 받아들인다고 해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의무감을 갖고 내가 이 조정안에 대해서 예스 노다 의사를 표시하지. 거부한다고 거부한 걸 본다잖아요. 술 한잔 마시다 보면 일주일 후딱 가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건 뭐 하려고 이거 하냐고. 나는요 이걸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아니 돈 자기가 신청해놓고 자기가 해달라고 해놨더니 말이 없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왜 신청하냐고. 그걸 왜 국가가 비용을 들어가서 그 짓을 왜 하냐고. 문재인 왜 하냐고 이게. 알겠죠? 말이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4번 강제 집행을 승낙한 조정서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그걸 승낙을 해. 승낙을 하면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제일 중요해. 4번이. 봐요 여러분요. 월세를 안 내고 월세 다 보증금 다 까였는데 이 사람이 안 나가요. 골치 아프죠 이게. 강제로
짐 빼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 한다? 자기 한 달 이내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 안 나가면 그럼 어떡할래? 그럼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면 너 안 하면 그러면 집행관 데리고 와가지고 너 지금 강제로 뺀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조정 안에 딱 들어가 있어.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로 한 달이 됐는데 짐을 안 빼. 옛날에 어떻게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고. 만약에 짐을 강제로 빼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해야 돼. 인도명령 해가지고. 그런데 조정 안에 그것이 명기가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 조종서를 가지고 바로 그냥 집행한테 찾아가가지고 저놈 좀 끌어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 힘이 있어. 이것은 아주 좋은 건데 문제는 3번이 문제다 이 말이죠. 조종안을 거부한 걸로 보는 것이 아니고 조종안을 뭐 한 것보다 소락한 것을 본다 그래야지. 내 생각에. 알겠죠? 그런데 비슷한 문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거부한 것을 본다 이렇게 돼 있다. 이해됐죠? 잠깐 쉬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하도록 할게요.